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달인 통달 박선호입니다. 2023년 6월에 치루어진 고1 전국 통합과학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잘 보셨어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그죠? 전범위는 아니었고요. 2단원의 역학적 시스템까지였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내용도 많아서 꼭 좀 풀어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이거 변형해서 선생님들 많이 낸단 말이에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그림은 이중나선 구조인 DNA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자연의 구성물질 중에서 생명체의 구성물질 바로 DNA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디옥스리보 헥산이죠. NA가 헥산인데 자, 여기 지금 오각형이요. 이게 5탄소화물, 5탄당, 당이에요. 당. 디옥스리보스죠. 그리고 이거 동그라미가 인산이에요. 인산이고 가운데 이런 것들은 서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질소 염기예요. 질소 염기. 그래서 A하고 T, G하고 C만 짝을 이루죠. 따라서 기억은 인산이 아니고요. 디옥스리보스 또는 5탄당 또는 탄수화물입니다. 틀렸고 가는 뉴클레오타이드다. 가가 뭐냐면 인산 하나, 5탄당 하나, 질소 염기 하나. 이걸 뉴클레오타이드 바로 헥산의 기본 구조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단백질을 쪼개면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체이고 녹말을 쪼개면 포도당이 단위체인 것처럼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예요. 나에서 아데닌의 수와 타이민의 수는 같다. 왜냐하면 항상 타이민의 아데닌의 타이민이 짝을 이루면서 이중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A하고 T 개수 같고요. G하고 C 개수가 같습니다. 알았죠? 답은 니은 디귿의 4번. 2번 다음은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먼지와 가스가 미행성체 할 때 미가 뭘까요? 미. 아름답다고? 자, 아니죠. 미는 뭐냐면 되게 작은 생물들, 너무 생물이 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볼 때 그 생물들을 뭐라 그러지? 그렇지, 미생물이라고 하지. 그렇지, 세균들 같은 거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행성이 작아. 그러니까 미행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 미행성들이 충돌을 해가지고 합쳐져서 원시행성이 되는 거예요. 원시 지구 같은 것이. 그러니까 미행성들은 서로 부딪혀서 통합이 돼가지고 줄어들겠죠, 개수가. 마그마 바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미행성체의 충돌 열 때문에 지구가 엄청 뜨거워져서요. 초창기의 원시 지구는요, 균질의 밀도로 다 그냥 마그마 덩어리예요. 그다음에 멘틀, 지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쫙 똑같아요. 밀도가. 알았죠? 뜨거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생각하는 바다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용암 덩어리야. 여기에는 생명체가 생길 수가 없죠.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가 형성되면서 이때 이제 원시 생명체가 원시 바다에서 생기는 거예요. 최초의 생명체가. 자, 그러면 기억을 이루는 원소 중 일부는 결합하여 니은의 구성 성분이 된다. 그렇죠. 여기 가스와 먼지의 성분을 가지고 그다음 우리 니은 생명체 만드는 거야. 그래서 2단원 로마 숫자 1의 2단원 제목이 뭐야? 우주에서 온 나 그리고 우리. 나하고 우리들이 우주에서 왔대. 우주에 있는 물질 가지고 다시 이렇게 솔라 시스템, 태양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고 나에서 원시 태양계의 미행성체 수는 줄어든다. 그렇지. 왜냐하면 자꾸 충돌을 하면서 합쳐지니까 융합이 되니까 막 몇십 개가 몇백 개가 합쳐져 가지고 자꾸 원시 행성이 되니까 줄어들죠. 다해서 지구 중심의 밀도는 작아진다. 자, 여러분 점점 지구 내부가 핵, 멘틀, 지각으로 분리되죠. 그래서 철과 니켈은 밀도가 커서 가라앉아서 핵이 되고요. 그다음 산소와 규선은 멘틀과 지각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밀도는 점점 커져요. 알았죠? 지금 지각보단 멘틀보단 외핵보단 내핵의 밀도가 더 큽니다. 아셨죠? 네,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의 3번. 자, 3번. 그림은 프레드 호일이 주장한 우주의 모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우주론의 제일 유명한 건 빅뱅이죠. 빅뱅. 들어보셨죠? 빅뱅.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 하고요. 그 당시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같이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프레드 호일의 정상상태 우주입니다. 빅뱅 우주와 정상상태 우주의 큰 차이점은
빅뱅 우주는 이게 우주가 커져요. 같이 팽창하는 우주예요. 프레드 호일의 정상 상태 우주나 가모의 빅뱅 우주론 둘 다 팽창하는 우주예요. 그런데 가모프가 주장한 빅뱅 우주론에서는 커지면서 중간중간에 안 만들어요. 여기 점이 9개 있잖아요. 근데 가모의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게 우주가 커져도 거기에 점이 그냥 9개야.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도 내려가고 또 밀도도 줄어드는데 이 프레드 호일이 주장한 정상 상태의 우주에서는요. 커질 때 그 사이사이를 메꾸는 새로운 물질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이 모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무엇이냐 커지면서 자 우주의 질량 증가하죠. 여기 점을 하나를 질량으로 보세요. 9개인데 엄청 많아지잖아. 질량 증가하죠. 우주의 밀도 얼마나 공간의 질량이 밀도의 정의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부피가 커졌지? 근데 질량도 그만큼 커졌으니까 똑같단 말이죠. 됐죠? 우주의 크기 커졌죠. 우주의 온도 일정하죠. 그래서 프레드 호일이 주장한 이 모형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우주의 밀도와 우주의 온도입니다. 우주의 크기나 우주의 질량은 같이 증가하죠. 답은 니은밖에 안 맞네요. 2번입니다. 자, 4번. 그림은 깨지기 쉬운 제품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기가 충전된 포장지로 제품을 포장하고 있다.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뭐 깨질까 봐 이렇게 뽁뽁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뽁뽁이. 이게 그거 갖고 오면 이제 보통 다 터트리는 학생들도 있지만 계속 탁탁탁탁. 그게 이제 공기 충전해 가지고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야. 그게 스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충돌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큰 충격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충격량은 같은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약한 힘이 오랫동안 작용하도록 하는 거죠. 어차피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짧게 딱 정지해버리면 부딪히면서 빨리 정지해버리면 강한 힘이 짧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큰 충격력을 이 제품의 표면이 버티지 못하면 깨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원리 우리 범퍼도 마찬가지야. 우리 부딪힐 때 여러분 자동차 가서 앞범퍼나 뒷범퍼를 이렇게 손으로 밀어보거나 발로 해보세요. 쿠션이 꽤나 있어요. 꽤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충돌을 하면서 접촉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충격력, 최대 충격력을 줄이는 거예요. 높이뛰기용 착지 매트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그거 뭐 한 5m도 넘게 올라가는데 7, 8m 올라가나요? 장대 높이뛰기는? 그리고 그냥 높이뛰기는 얼마일까요? 한 3m, 4m 올라가는데 여기서 그냥 떨어져서 아스팔트에 떨어지면 큰일 나죠. 머리 깨지죠. 두개골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착지 매트에 푹신하게 만들어주는 게 왜? 접촉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최대 충격력을 줄여가지고 두개골을 그렇지 보호하는 거야. 스펀지가 내장된 안전모 이것도 마찬가지야. 스펀지가 내장돼 있으니까 겉에 있는 건 이제 얘가 깨지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건 이제 쭉 들어가면서 접촉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충격력을 줄이는 거지. 최대 충격력. 다 맞는데? 네, 답은 기억 니은데 다 맞습니다. 자, 5번. 그림은 탄소 원자에 대한 다양한 화학 결합 방식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탄소 원자에 대한 결합 설명 옳은 것을 골라보자. 원자가 전자수는 4이다. 자, 우리 탄소 카본은요. 6번 원소로요. 14족에 있습니다. 14족 2주기 원소죠. 네,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4번 공유결합할 수 있어요. 자, 맞고요. 다른 탄소 원자와 이중결합할 수 있다. 네, 여기 이중결합. 선생님, 탄소인데요. 다른 거하고도 할 수 있죠. 탄소. 자, 다른 거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중결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산소하고도. 그죠? 산소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총 이제 자기는 4번의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맞고.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하여 고리 모양 여기 있잖아. 고리 모양. 그치? 이런 고리 모양. 그래서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까지. 자, 4중 결합은 안 되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의 5번. 됐죠? 그다음 6번. 그림은 공기를 이루는 물질에 관한 원격 수업의 일부이다. 자, 교사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옳은 학생. 자, 제대로 얘기한 사람은 다 고르래. 선생님, 공기는 아르곤, 산소, 질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 하나씩 말해볼까요? 수행평가야. 잘 얘기해. 자, 학생 A. 아르곤은 가장 바깥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총 18번으로서 아르곤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그래서 제일 바깥쪽 껍질에 8개가 있습니다. 학생 B. 산소에서 산소 원자의 전자 배치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얘도 맞아요. 잘했어요.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요.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자 2개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도 전자가 8개, 얘 입장에서 전자 8개가 되기 때문에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이 8개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2개를 공유하니까. 그러면 첫 번째 2, 두 번째 8, 그러면 그 네온의 전자 배치 같죠. 오, 잘한데. 학생 C, 질소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렇죠? 질소와 질소는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비금속끼리의 결합은 그죠?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A, B, C가 모두 맞죠. A, B, C 모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5kg, 1kg인 물체 A와 B를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았을 때 A와 B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A가 B보다 큰 물리량. 자, 지금 이건 질량이죠. 네, 질량은 A가 지금 큽니다. 질량. 그러면 중력은 어떻게 돼요? 중력이 다른 말로 뭐야? 중력이 다른 말로 무게야, 무게. 무게는 여기다가 9.8, 약 10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50뉴턴, 얘는 10뉴턴. 그러면 A가 크네요. 수평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 여러분 무게와 관계없이 공기저항만 무시한다면요. 이거 똑같이 떨어지는 거 알아요? 왜냐면 중력 가속도가 같거든요. 중력 가속도가 같거든요. 자,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A는 m분의 F가 돼요. 질량분의 힘인데 이게 힘이야. 따라서 5분의 50. 그러면 10m/s의 제곱. 또 역시 마찬가지로 1분의 10. 그러면 10m/s의 제곱. 와, 중력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잘 봐. 처음엔 0m/s. 1초 뒤엔 10m/s. 2초 뒤엔 20m/s. 3초 뒤엔 30m/s. 질량에 관계없이 똑같단 말이야. 따라서 A가 B보다 큰 건 중력 맞고요. 수평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5m였으면 1초 걸리고요. 20m면 2초 걸리고요. 45m면 3초 걸리고요. 80m면 4초 걸리는 거 둘이 똑같아요. 그런데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의 크기 이게 뭐예요? 단위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 했으니까 이게 가속도예요,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똑같죠, 둘이. 그러니까 답은 기억밖에 안 맞습니다. 질량이 커지면 중력도 커지지. 근데 중력 가속도는 똑같아. 따라서 낙하하는 시간 똑같습니다. 알았죠? 헷갈리지 마세요. 질량이 크면 무거워서 더 빨리 떨어져. 아니야. 알았지? 종이를 그냥 한 장을 떨어뜨릴 때와 구겨서 떨어뜨릴 때 구겨서 떨어지면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질량이 똑같은데도 무게가 똑같은데도 공기저항 때문이에요. 공기저항. 근데 여기 공기저항 무시했잖아요. 됐죠? 그 다음 8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비누, 손소독제, 습기제거제. 자, 성분을 보시면 얘는 수산화 나트륨. 이거 염기성 물질이죠. 얘는 C2H5OH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물 타서 먹으면은 술이죠, 그거. 그다음 칼슘 CaCl2 염화칼슘. 습기제거제 또는 눈 왔을 때 제설제 성분이죠. NaOH에는 금속 이온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NA가 있잖아요, 여기 Na. 그죠? NA가 있고 C2H5OH와 CaCl2는 같은 중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얘는 CHOH 다 비금속 원소라 공유결합으로만 되어 있고요. 얘는 CA2+와 Cl-가 양이온, 음이온의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이온 결합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니죠. 기억은 맞고 니은 틀렸고요. CaCl2의 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있죠. 왜냐하면 얘가 물에 녹으면요. CA2+와 Cl- 두 개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통합니다. 답은 기억 디귿의 1번이 기억의 1번이 되겠어요. 디귿은 맞지 않죠. 다음 9번. 그림과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의 과정을 나의 기억과 니은은 각각
A, B 시기에 해당되는 우주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빅뱅 후 우주 탄생 후 약 38만 년의 A예요. A. 이 38만 년에서 원자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원자. 근데 여기는 지금 아직은 원자 핵과 전자가 따로따로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이런 전자에 부딪혀서 갇히거나 원자 핵 플러스에 부딪혀가지고 갇히는 거예요.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38만 년이 돼서 원자가 되면 빛이 자유롭게 이 사이를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투명한 우주 또는 밝은 우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투명한 우주, 밝은 우주. 따라서 기억은 A 시기가 아니라 B 시기죠. 전이고요. A 시기 이후의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점점 길어졌다. 왜냐면 점점 식어요.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가 내려가면 빛의 파장은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파장이 길어집니다.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아지면 에너지하고요. 파장은 반비례해요. 이게 파장인데 파장이 짧아져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점점 온도가 내려가지? 그럼 파장은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이 전파, 마이크로파가 굉장히 파장이 길어진 상태죠. 맞고. B 시기에 빛과 물질이 분리되어 우주는 투명해졌다. 안 돼, 아직은 B 시기에는. A 이후에 빛과 물질이 분리되어 밝은 우주,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야. 알았지? 답은 그래서 2번 밖에 안 되겠네. 니은밖에 안 되겠습니다. 10번. 그림은 질량이 동일한 물체 A와 B를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각각 속력 VA와 VB로 던졌더니 포물선 경로를 통해 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3D만큼 갔고요. 얘는 3D만큼 갔고요. B가 A가 D만큼 갔어요. 그 얘기는 이게 낙하 시간이 똑같거든. 같은 높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5m면 1초, 20m면 2초, 45m면 3초, 80m면 4초거든요. 똑같이 떨어져요. 똑같이 떨어져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인데 옆으로 3배 많이 갔다는 것은 여기 VA가 VB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VB가 B의 속도가 A의 수평 속도의 3배였다는 거야. 알았지? 옆으로의 이 거리가 3배가 되는 건 이 속도도 그대로 3배가 되는 거야. 왜냐면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4초 동안 얘는 10m 이동했는데 얘는 30m 이동했어요. 그러려면 얘는 10m/s로 던진 거고 얘는 30m/s로 옆으로 던진 거야. 위아래 생각하지 말고. 낙하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같다. 네, 둘 다 중력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밖에 없어요. 이게 중력이에요. 중력. 질량도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 무게도 지금 똑같고 뭐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의 속력은 똑같다니까. 왜냐하면 중력과 속도가 같기 때문에 연직 방향이라 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요 방향. 알았지? 그냥 속력이 똑같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속력은 얘는 이쪽으로의 속력과 이쪽으로의 속력의 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벡터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B가 더 크죠. B가 더 큰데 그냥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은 자연낙하 운동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같습니다. 틀렸고 VB는 VA의 3배라고 아까 얘기해줬죠. 그래야 거리가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가 3배 커지는 거야.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자 옆으로 던진 이런 물체의 운동은 전체적으로는 포물선 운동이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다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꼭 잊지 마세요. 답은 기억 디귿의 4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페이지로 가볼까요? 그림은 원자 AB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원자가 나오면 모형이 나오면요. 구체적으로 그냥 그 원소를 표시해 보세요.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니까 얘는 원자 번호 8번에 산소입니다. 산소.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니까 얘는 원자 번호 12번에 마그네슘이고요. C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 얘는요 17번에 염소입니다. 이거 이렇게 바로 나오도록 여러분 엄청나게 외워놓아야 돼요. 원소의 주기율표는. 자, BA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BA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MgO니까, 그치? 이온 결합 물질이죠. 금속과 비금속 결합이니까 Mg 플러스 O2 마이너스 결합했으니까. 공유하는 전자 쌍수는
C2는요 Cl2예요. 얘는 Cl2면 전자쌍 하나밖에 공유 안 해요. 얘가 하나 내고 이쪽이 Cl끼리 하나씩 내니까. 그런데 A는 O2죠. O2면 이건 두 번 공유합니다. Cl과 Cl 사이는 한 번 공유 결합. O와 O 사이 이중 수소 결합이기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거꾸로네요. B하고 C가 화학 결합할 때는 전자는 C에서 B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Mg가 E 플러스가 되고 그 전자를 얘가 받아서 두 개 필요하죠? 그래서 MgCl2가 되는 거야. MgCl2. 따라서 B에서 C로 이동하는 거지. 뭐야, 기억밖에 안 맞네. 답이 1번이네. 자, 그 다음 12번. 18쪽 원소를 제외하, 18쪽 원소를 제외하면 수소, 헬륨, 네온, 아르곤을 제외한 거예요. 알았죠? 헬륨 2번, 네온 10번, 아르곤 18번을 제외한 겁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알죠? 야, 원소의 주기율표가 완전히 머릿속에 테이블이 박혀 있어야 돼. 꼭 알았지? 박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가 한 개밖에 없대요, 여러분. 그죠? 근데 전자 껍질이 세 개나 있대요. 그럼 이건 누굽니까? 네, 바로 1쪽에 나트륨이죠. 나트륨. 나트륨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한 껍질밖에 없으면 이건 일주기 원소인데 일주기 원소는 딱 수소와 헬륨밖에 없어요. 근데 헬륨을 제외했다. 얘네들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는 수소입니다. 수소. 그럼 전자수는 딱 하나예요. 그냥. 원자과 전자수도 하나고. 됐죠? 얘는 전자수는 총 몇 개냐면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은 1개. 11번이에요. 나트륨. 그 다음에 얘는 전자수가 총 7개라는 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 최각 전자, 원자과 전자가요. 5네요. 5. 그럼 5가 되는 건 누굽니까? 네, 5가 되는 건 질소예요. 질소. 그러니까 얘는 질소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5고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2가 됩니다. 이게 완전히 주기율표가 들어있어야 선생님처럼 풀이가 가능하다. 자, 기억은 1이다. 굿잡. A와 B는 같은 쪽이다. 굿잡. 왜냐하면 둘 다 1쪽이죠. 1쪽. 원자과 전자수가 저기니까. 그런데 둘 다 알카리 금속 쪽이다. 그러면 안 되지. 알카리 금속이다. 그러면 얘는 알카리 금속인데 얘는 알카리 금속이 아니지.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아니죠. 얘는 세 껍질이고 얘는 두 껍질이니까 같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의 3번. 됐죠? 오케이. 13번. 그림 가와 나는 사람과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규소, 산소, 수소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알루미늄이 들어갔으니까요. 이거는 지각으로 OC알파입니다. OC알파 카나크마. 그럼 여기 C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OC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다시 한번 지각은 OC알파. 그러니까 규소를 발음할 땐 C라고 발음하시고 탄소를 발음할 땐 C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OCN. 자,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은 맞죠? 규산염 삼연체의 규산이 뭐야? 규소와 산소, 그게 규산염 삼연체야. 그치? 그럼 기억과 니은이다. 규소와 산소니까. 맞죠? 그래서 지각을 이루고 있는 1등, 2등이 산소 규소예요. 디귿은 산소가 아니라 수소입니다. 수소. 답은 기억 니은의 3번. 어렵지 않다. 그죠? 여러분. 자, 이게 좀 까다로운데 여러분. 자, 그림은 고밀도의 광원에서 나온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는 과정을 모시로 나타내는 것이다. 스펙트럼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중에 하나다. 자, 일단 고온의 고밀도 광원에서 진짜 그냥 슬릿이 나와서 다 나오면 이게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마지막 그림이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고온에서 나오는데 이거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직선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잘 보면 이거는 너희들 프린트에서는 이게 새까만색이야. 그지? 까만색의 중간중간에 빛이 있으니까 얘가 다시 얘가 방출한 빛을 먹어서 뜨거워진 다음에 다시 방출한 이건 방출선 스펙트럼이에요. 검은 바탕에 일부 띠만 색깔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얘는 쭉 가다가 얘가 빨아먹어서 차단된 거야, 그 부분이. 왜냐면 얘가 방출이면 얘는 흡수일 수밖에 없는 게 얘가 먹은 에너지를 그냥 뿜어낸 거고 얘는 가다가 인터셉트한 거지. 직선이잖아, 직선. 얘가 없었으면 얘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여기가 연속 스펙트럼인데 그 연속 스펙트럼에서 얘가 빨아먹어서 뿜어낸 그 빛을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흡수선 스펙트럼이 됩니다. 알았죠? 얘는 흡수선 스펙트럼이 되고 얘는 방출선 스펙트럼이 되죠. 됐어요? 따라서 기억은 수소 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과 같다. 그랬는데 수소 기체 방정관이라는 건 수소 기체를 집어넣고 지직 지져요. 그럼 걔가 먹었던 그 에너지 파장의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를 다시 뿜어낸 건데 그게 얘죠, 얘. 이게 방출선 스펙트럼이야. 따라서 니은하고 똑같을 거고 기억과 니은에서 나타나는 선의 위치는 똑같아요. 얘가 없애버린 빨아먹은 그 특정 빛의 파장만 빨아먹은 걸 결국 걔가 먹은 걸 다시 뱉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딱 얘가 돼요.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겁니다. 태양에서 나온 빛이 태양의 대기를 통과하여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종류는 바로 흡수선 스펙트럼이 돼요. 이 태양 대기에서. 그래서 태양 대기의 성분이 뭐로 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별빛을 조사했더니 다 수소 대 헬륨이 3대 1이더라. 질량비가. 이걸 이제 알아낸 거지. 그게 빅뱅 우주론의 아주 큰 증거였단 말이죠. 따라서 그것은 니은이 아니라 기억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기억처럼. 답은 니은밖에 안 맞네요. 자, 이거 스펙트럼 그림 아주 중요한 그림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범위 아니더라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그림은 뭐 다음에 또 그 다음 후배들 중간고사 시험범위 될 수도 있겠네요. 1학기. 자, 그림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신소재를 분류한 것이다. 그래핀, 초전도체, 탄소 나노튜브 중에 하나다.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가? 네, 이게 초전도체입니다.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이 계속 있어요. 이게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자기공명장치, 그죠? 마그네틱 리서넌스 이미지네이션. 이게 바로 자기공명장치는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오에서 한 층의 평면 구조인가? 여러분, 둘 다 한 층이긴 한데 얘는 평면으로 그냥 한 층, 흑연 한 판이고요. 탄소 나노튜브는 걸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입체 구조가 된 거야. 빨대처럼. 네, 따라서 그래핀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소재로 사용하죠. 투명하고 빛을 통과하고 되게 단단하고 그 같은 크기에 비하면 열과 전기를 잘 통하고 전기도 통하기 때문에 영상 표시 장치, 휘어지는 영상 표시 장치에 사용합니다. C가 탄소 나노튜브 다 맞네요. 답은 5번.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보러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단위체의 결합으로 단백질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죠? 네,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A나 B는 둘 다 아미노산이고요. A와 B의 결합 이름은요. 물 빠짐에서 결합하는 탈수가 가수가 아니라 탈수 결합인데 탈수 축합 결합인데 그때 이 N과 C 사이의 결합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펩타이드 결합. 네, 맞습니다.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네, 바로 그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와 종류에 따라서 어떤 단백질이다, 그건 또 질소 염기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게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다 맞네요. 답은 5번. 17번. 그림은 어떤 주기율성? 주기율성이 뭐예요? 별의 주인공 시기 약 90%를 차지하는 그런 시기를 주기율성이라고 하는데 탄생과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얘는 근데 적색 초고성에서 뭘 해야 돼요? 뭘 하죠? 블랙홀 되려면 초신성 폭발을 해야 됩니다. 초신성 폭발. 이와 같은 별은 질량이 엄청 큰 별이에요.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별들이에요. 태양과 같은 질량이 아닙니다. 니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여러분,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지죠. 적색 초고성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까지입니다. 철. 다 틀렸네. 바로 초신성 폭발이 디귿이란 말이야. 됐지? 답은 2번. 18번. 아, 이건 이제 여러분 이런 표 좀 생소하나요? 탄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이다. 그럼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다 돼요. 이전 정부를 갖고 있는 건 핵산밖에 없고요. 포도당, 녹말 등의 형태는 탄수화물입니다.
따라서 얘는 동그라미가 다 돼야 되고요. 여기 물질 3개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헥산만, 이게 헥산이네. 그다음에 얘가 탄수화물이네. 그럼 얘는 단백질이네. 됐죠? 오케이. 기억은 X이다. 동그라미죠. A가 헥산이고요. 맞고요.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은 C이다. 자, 우리 효소와 호르몬은 단백질로 돼 있죠. 단백질. 그 B죠. B. 답은 2번입니다. 19번. 다음은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물기가 없는 유리판에 나트륨을 올려놓고 칼로 자른 후 단면을 살펴보았더니 은백색 광택이 곧 사라졌다.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쌀알 크기의 나트륨을 넣었더니 격렬하게 반응하였다. 나의 비커에 수용액에 페놀프탈레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 왜냐하면 염기성이에요. 자, 나트륨은 공기 중에 산소하고도 반응해서 새카매집니다. 알았죠? 여기에 산소하고도 반응하면 Na2O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만들어져서 산화나트륨인데 새카매져요. 맞고. 나트륨은 물에 닿지 않도록 보관해야죠. 물하고 반응하면 막 불나요, 불나. 나트륨, 리튬 불납니다. 맞고요. 기억은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이니까 페놀프탈레인을 붉은색으로 바꾸고 있죠. 답은 기억 니은의 3번이에요. 자, 마지막 20번. 그림 가는 질량이 5kg인 정지에 있는 물체의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한 건데요. 시간에 따라 힘의 크기를 나타냈습니다. 자, 공기 저항과 마찰력은 무시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아주 중요한 공식은 바로 이거예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데 얘는 정지에 있으니까 처음 운동량이 0이네요. 처음 운동량이 0이네요.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알았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충격량이다. 됐어? 이걸 쭉 기억해야 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충격량이다. 충격량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민넓이가 그 시간 동안에 충격량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충격량이 돼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죠. 얘는 뉴턴 세크고요. 단위가 얘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단위예요, 결국은. 자, 그럼 풀어볼까요?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2초까지 와. 그럼 여기 계산의 넓이. 이 충격량은 이 넓이니까 20이지, 20. 그 다음에 여기 2초에서 3초까지 넓이 계산해봐. 그러면 평균 15. 뭐 사다리꼴의 넓이 계산하는 거야. 15네, 15. 따라서 같지 않죠. 앞에 게 더 크죠. 틀렸고.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2초일 때가 1초일 때의 2배이다. 자,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2초일 때가 1초일 때의 2배이다. 봐봐요. 2초 때는 충격량을 총 20을 가했으니까 그때 운동량은 그대로 20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0이니까. 나중 건 항상 0이니까. 그러면 1초가 됐을 때는 1초 동안은 10을 충격을 줬기 때문에 10을 가지고 결국 0에서 1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죠? 맞죠? 3초일 때의 물체의 속력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총 충격량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 35죠. 35의 총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은 0이니까 처음 운동량은 0이니까 바로 이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나와? 35가 되는데 그 35는 질량 곱하기 속도란 말이야. 근데 이 질량이 얼마짜리라 했어? 5kg이었잖아. 5kg 곱하기 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는 얼마? 7이 되겠네요. 7. 여기도 질량 곱하기 속도 주면 속도가 0이니까 0인 거야. mv지만. 그래서 x값은 결국은 7m/s가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의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우리 6월 달에 봤던 전국 고1 통합과학 모의고사 전범위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 아마 모의고사식으로 본 최초의 시험이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9월 달에 한 번 있고요. 11월 달에 있어요. 또 11월 달엔 거의 전범인데요. 그때도 9월 달, 11월 달에도 또 우리 이투스 모의고사도 우리 한 석 달에 한 번씩 통합과학
봅니다. 그때 선생님 자세한 해설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통합과학 모의고사 해설 그러면 박선호 선생님, 통달 박선호 선생님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